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1주차 경기도지방직 면접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 기간인데요. 얼만큼 재면접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통계를 공유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봅니다. 지금 1주차 기준에서 가장 재면접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년 경기도는 재면접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기 커트라인인 분들보다 필기 고득점자인 일배수 안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재면접을 많이 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필기 점수가 높으면 그만큼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재면접 때문에 제가 거의 지금 수십 명을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보았을 때 상당히 추상적이고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분명히 면접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은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매번 재면접자를 항상 발표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을 발표했죠. 면접 대상자가 229명이었는데 그 중에 35명이 재면접입니다. 지금 집단으로 멘붕이 왔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이 고양시에서 명확하게 각각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 내가 고양시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명확하게 없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간호직 1회에서도 고양시에 최초 합격을 시켰던 사례도 있고요. 이전에 매번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고양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례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나의 목표나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미흡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재면접 일을 최대한 기다리면서 연습하고 계십니다. 특히 전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9명에서 6명이다. 쭉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26명을 대상으로 66명이 지금 재면접자가 되셨고요. 비율로 따지면 15.49%가 재면접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실제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면접자 중에는 분명 우수인 분들도 있으나 아마도 제대로 면접을 준비하지 않으신 미흡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꼭 잘 정리하셔서 고양시 지원하신 분들 꼭 합격하십시오. 그나마 다행인 건 사회복지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나마 7명밖에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시흥시인데요. 시흥시는 123명 중에 25명이 재면접자가 되었고요. 약 20%가 재면접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뽑기도 하고 면접 대상자가 많기도 했던 일반 행정직이 역시나 16명이나 이렇게 있고요. 그나마 이번에 시흥시는 특별히 까다로운 질문들은 많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시흥시에 꼭 살지 않더라도 실제로 많이 합격을 합니다. 제가 합격을 시켰던 많은 분들 보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시흥시를 위하여 최대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는지 역시나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성시인데요. 안성시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나 가장 안성시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커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나중에 이 안성시의 공무원이 되신다고 하시면 실제로 그 안에서도 상당히 안성시 출신과 아닌 분들이 갈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면접은 일단 통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 1차 면접을 보시고 재면접 대상자가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성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꼭 얘기하셔야지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태도만 강조를 하게 되면 재면접에서 또다시 미흡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방지안전직 같은 경우에는 4명 중에 3명이나 이렇게 재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역시나 제일 많은 재면접자는 가장 채용을 많이 하는 일반 행정직이고요. 안성시에 대한 로열티를 많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십시오. 지금 안성시 탐방을 뒤늦게 부랴부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면접 대상자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토목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그동안에도 늘 그렇게 기술 쪽이 유독 많았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에 토목직은 10명 중에 9명을 재면접 통보를 해서 90%가 다시 봐야 됩니다. 9명 중에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절반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런 점들을 최대한 아시고 기술직 분들 최대한 신경 쓰셔서 이천시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그리고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재면접자 들이 은근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95명 중에 17명이 재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그 중에 농업은 1배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면접을 보라고 통보를 하였고요. 그나마 일반 행정은 재면접 대상자가 적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 양주시입니다. 재면접자 보신 분들은 양주시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면 그럴수록 더더욱 양주시에 대한 정보와 내가 양주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점들을 꼭 정리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아시고요.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각 직렬에 맞게
있게끔 최대한 재면접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입니다. 부천시도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은 재면접자를 늘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10%를 유지를 하셨습니다. 157명 중에 17명을 재면접 대상자로 평가를 하였고요. 그 중에 좀 유독 돋보이는 것이 당연히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5명씩 이렇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면접 대상자를 치고서는 재면접자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재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꼭 부천에 살았다고 해서 더 메리트가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시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직무내에서 하는지 해야 할지 이런 점들을 많이 생각하시고 가십시오. 꼭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부천시는 재면접 대상자에서 선발 인원을 빼도 뭔가 뒤집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는 있지는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필기순으로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재면접 비율을 보았을 때는 이 통계만 가지고 보면 물론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나 면접만으로 다시 뒤엎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우수로 인하여 또다시 재면접을 보는 경우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미흡으로 평가받은 분들이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요. 그리고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양평군이 나왔습니다. 양평군도 상당히 재면접 비율이 은근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토목직과 똑같이 양평군도 6명 재면접 대상인데 또다시 전원 다 재면접을 봐야만 합니다. 여기는 보시면 8명을 선발하는데 면접 대상자, 필기 합격자가 6명이다. 미달이 됐죠. 미달이 되었음에도 대부분 안일하게 준비한 경우가 아마 많을 겁니다. 행정 쪽에서는 일반 행정직, 일행직이 메인이라고 하면 기술 쪽에서는 토목직이 가장 많이 뽑거든요. 근데 토목직은 의외로 생각보다 비전공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여 방안이라든지 직무에 대한 노력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면접을 쉽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재면접 대상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목직은 전체적으로 어느 시라 하더라도 안일하게 준비했다 그러면 가차없이 미흡을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꼭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포천과 동두천 평균적으로 재면접 대상자가 없거나 거의 소수만 발표하는 곳들인데요. 이렇게 포천과 동두천도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잠깐 보면 광주시 20명 나왔고요. 그리고 가평 7명 나왔고요. 가평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은 곳 의정부, 의왕시, 연천군, 화성시 등등 지금 있는데 연천군은 아마도 작년은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연락을 온 것을 보았을 때는 여러 재면접자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방지안전직 같은 경우에는 3명이 모두 재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도 8월 15일이죠. 이런 쉬는 연휴에 통보가 갔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3분 스피치를 해야 하는데 이 면접일 당시에 미흡이나 아니면 재면접 대상자는 이미 우수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재면접을 보게끔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미 미흡이 나온 경우에도 다시 미흡으로 인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지는 않겠다. 그 얘기는 뭔가 다시 평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만 뽑겠다. 이런 관점에서 통보를 했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데요. 이 화성시도 인원은 별로 없겠지만 재면접 보신 분들은 좀 안심하시고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화성 시민들을 위한 기여 방안으로 정리를 잘 하셔서 가셔야 될 텐데 직무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3분 스피치를 또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표 연습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아마 2주차가 되면 발표가 나지 않은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남양주시 가장 핫한 이 4개의 시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재면접 대상자들이 과연 이 고양시 이상을 넘어설 수가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면접 대상자로 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내가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나의 목표, 계획, 가장 내가 인상 깊게 보았던 시의 제도나 정책,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소신 이런 점들을 쭉 정리를 하셔야 되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직무상에서의 경험, 사회복지나 일행직도 마찬가지 민원 응대를 했을 때 복지와 관련 경험을 했을 때 이런 직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답을 하시게 되면 면접관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재면접에서 미흡 평가를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재면접 복기나 이런 것만 알려주셔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많이 알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재면접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복기나 아니면 문제점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기소개 지원동기부터 다 바꾸시면서 다시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도 뒤늦게 많이 계십니다. 컨설팅을 제대로 받거나 아니면 모의 면접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찾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신청 방법도 아래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주차 발표되는 곳도 다 통계로 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재면접 대상자들이 결국에는 얼마큼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모두 다 세서 여러분들께 꼭 그런 정보들을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은 시간 재면접 대상자가 아닌 분들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재면접 대상이 되신 분들도 최대한 보완점을 찾아서 꼭 이번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최종 얼만큼의 재면접자들 중에 살아남았는지 이 부분도 꼭 정리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